오늘도 역시 삼각수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오디오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탑재 확대 기대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언 디바이스는 100여 개의 지식 재산권이 들어간 혼성신호 시스템온칩 반도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글로벌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의 스마트 오디오 반도체를 납품했고 향후 중국과 대만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오디오 반도체 제품인 스마트 파워 앰프는 스마트폰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적용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아이언 디바이스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이다. 전체 매출액의 95%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갤럭시 시리즈의 탑재 모델이 늘어날 경우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여기에 아이언 디바이스는 신규 제품군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 디스플레이 사운드 앰프가 대표적이다. 스마트 오디오 반도체 기술을 고도화해 더 높은 전압으로 오디오를 출력하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에서 소리가 나오는 기술이 구현된다. 스마트 파워 앰프 역시 제한된 배터리 전압에도 앰프가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고 음성 감지 수준을 높이는 한편 노이즈를 억제하는 등의 여러 역할을 한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제조사의 납품에 성공했다. 또한 동사는 아날로그, 디지털, 파워 신호를 하나의 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인 혼성신호, SoC 팹리스 전문 기업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예측형 제어 방식 스마트 파워 앰프 드라이버가 리눅스 오픈소스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리눅스 공식 드라이버의 오디오 반도체 첫 제품이 등록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낸 성과다. 아이언 디바이스 관계자는 당사의 오디오 IC 칩이 적용된 기기의 경우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 오픈소스 추가 등록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등록된 오디오 반도체 드라이버는 혁신적 기술인 예측형 제어 방식의 스마트 파워 앰프 제품군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외에도 승합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가전 및 사물 인터넷 IoT, 차량용 반도체 등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시장의 경우 80%가 넘는 점유율로 리눅스 기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다. 리눅스 오픈소스로 등록된 오디오 반도체 기업은 시러스 로직, 아날로그 디바이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글로벌 대형 기업이 주류인 가운데 아이언 디바이스는 지난해 오픈소스에 성공적으로 첫 제품을 등록한 데 이어 추가 등록을 통해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드로이드를 비롯해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공식 오픈소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아이언 디바이스는 드라이버 추가 등록을 통해 신규 고객사 및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해당 제품의 에이스큐백 인증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만큼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본격 진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드라이버 등록을 계기로 오디오 결합, 햅틱 드라이버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적응형, 스마트 파워 앰프 제품 등 고객들이 다양한 아이언 디바이스 제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 오픈소스 등록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태 아이언 디바이스 대표이사는 리눅스 오픈소스의 오디오 드라이버가 등록된 국내 기업은 당사가 유일한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문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등록된 SMA1307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 6.13 버전 이후 배포된 모든 운영체제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국내 유일 오디오 반도체 업체입니다. 혼성신호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스마트 파워 앰프 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스마트 파워 앰프는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 내에서도 더 큰 출력을 내도록 설계되어 스마트폰의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음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초저잡음 고성능 아날로그 회로와 고성능 제어 및 신호 처리 디지털, 전력전자 기반의 파워구동 등 이 기업만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 단계이기에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아이언 디바이스의 칩이 탑재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 안정적인 실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IoT 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5G, AI, IoT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에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삼각수렴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후 다시 한번 조정 기간을 거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삼각수렴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선들을 지우고 다른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대파동은 무시하고 중파동 개념에서도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시 차트를 볼 때 파동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우선 이 주식은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파동 1파와 소파동 2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소파동 2파가 완성되면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못 그린 그림이지만 쌍봉 낙타를 그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5일선이 쌍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 낙타의 목과 얼굴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삼각수렴 꼭지점 부근에서 추세선 상향 돌파가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각수렴 하향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악질 주포놈을 만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향 돌파가 나온 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조정 후에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준봉 이후 조정이 시작된 지 오늘이 10거래일째입니다. 정확히 어제 그러니까 9거래일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도지 캔들이 뜬 것도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에 따르면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오늘이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깨고 내려온 캔들들이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구름대는 아주 훌륭한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런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 자리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중 부양선이란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공중 부양선과 녹색 구름대가 지지라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사실 이평선 차트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차트는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시각적인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평선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차트를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관계로 아직 하늘색 구름대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마선이 최근에 등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앞에서 테마선 돌파에 실패하자 밑으로 흐른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테마선 내지 하늘색 구름대는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이제 밑에 보조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 막대 그래프에서 양봉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음봉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차트로 분석을 해도 오늘이 타점이 됩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삼각 수렴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매매법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삼각수렴 매매법에서는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를 해야 타점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각수렴 매매법으로는 타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도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물대 장벽이 두껍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을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좋은 자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힘의 폭발이 상방으로 나올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OCI입니다. 종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자리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밑으로 후려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중 바닥 내지 역헤드 앤 숄더가 보입니다. 3중 바닥 이후에는 확률적으로 다시 바닥을 찍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저점을 충분히 다졌기에 상승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선 돌파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며 5일선을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의 위력은 수도 없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작은 음봉 한 두 개가 출현하며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각수렴 상단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급등을 하면서 상단선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칙은 삼각수렴 상단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오빠 캔들의 위력을 믿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주포놈은 앞에서 과대 낙폭을 두 번이나 만들어내며 주가를 바닥권까지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중 바닥을 찍으며 추가적인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양아치 새끼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오늘이 좋은 타점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녹색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 지표에서는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DMI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라는 것을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저항에서 밀린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는 하늘색 구름대가 얼마나 강력한 저항 라인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재빨리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차트는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아도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테마선과 하늘색 구름대가 수평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돌파가 나와야 힘있게 치고 갑니다. 이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면 돌파 후에 다시 크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돌파 후 조정을 받으며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돌파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예단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MACD 오실레이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음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이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메가MD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역시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일단 대파동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동으로 본 삼각수렴입니다. 힘이 응축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대파동 삼각수렴 안에도 중파동 삼각수렴이 등장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삼각수렴입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하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주포놈이 과대 낙폭을 만들어 이런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큰 오빠 캔들이 뜨면서 급반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중파동 삼각수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중파동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은 주포가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번이나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떤 한 점을 향해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은 힘의 폭발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와야 타점을 잡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얼마든지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역시 그 근거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놈은 늘 이렇게 개미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그리고 충분히 개미털기가 끝난 자리에서 큰 오빠 캔들이 등장을 하면 삼각수렴 상단 돌파가 나오지 않더라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놈들을 발라먹기 위해서는 예측샷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일단 봉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조정이 시작이 된 지 10거래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테마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0.618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항시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포는 개미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9일입니다. 또 피보나치 지표에서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0.618 라인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 캔들이 나갈 사람은 다 나간 것을 암시해줍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이 그 자리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주포놈이 살짝 간을 본 자리입니다. 모든 정황상 이제 반등 타이밍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부력에 의해 상승 탄력을 받아 튀어오른 자리들입니다. 혹은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이 차트는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을 하는 자리를 찾아내는데 최적화된 차트입니다. 실전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타점이 나온 자리로 차트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도지 캔들이 뜬 오늘이 타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도 기가 막히게 수면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아랫꼬리로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도 이 차트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색 구름대 돌파가 나왔으나 더 치고 가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색 구름대와 테마선이 모두 급격한 하락세일 때 돌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돌파가 나왔으나 크게 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의 상황들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테마선과 하늘색 구름대가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테마선 돌파 이후 테마선이 깨어지지 않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테마선이 깨어지고 줄줄 흐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모두 극복하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만일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양봉 전환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트레이더가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과거 통계상 짝수회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고 홀수회가 시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트레이더는 올해가 25년이니 홀수회이므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 낙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통계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1월 8일에 장이 좋으면 그 해는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화랑장이 이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1월 8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이 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4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올 한 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수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고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쩌면 이것이 수출 증진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을 4년 한 해가 대한민국 전체가 힘차게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 해소가 되고 주식시장도 불장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